자, 안녕하십니까. 근제 배상 책임보험을 강의하는 손사에듀의 오수찬 교수입니다. 손사에듀의 강의의 특징하고 교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제1편은 근제보험으로 되어 있고 제2편과 3편이 배상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배상 책임의 공통 부분을 총론에다 묶어 놓고, 그러면은 배상 책임 강론에서는 공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설명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2중으로 3중으로 반복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교재를 쭉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배상 책임의 공통 부분을 묶어서 설명했는데요. 자,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는 거죠. 자, 먼저 각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해야 배상 책임 보험자가 보상하잖아요. 그 법률상 배상 책임을 각 보험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자꾸 반복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설명을 합니다. 모든 배상 책임 보험에서 어떤 경우에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한가. 만약 이걸 공부하게 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배상 책임이 나왔다 하더라도 보상 책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약관의 공통사항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급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죠. 그리고 이제 소송할 때는 판결 금액으로 담보를 하죠. 그런데 모든 배상 책임 보험 중 특수한 특수 배상 책임, 특수 건물 배상 책임을 제외한 모든 배상 책임 보험은 뭘로 하냐는 거죠. 예상 판결 금액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상 책임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도 우리가 보험금 산정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다르겠어요? 한도만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통 부분을 싹 빼버리고 나면 결국은 강론에서는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이 부분. 공통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사례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공통 부분이, 이거, 특히 공통 부분 중에서 이거다 이거죠. 그러면 사고가 가스 사고면 이렇게 쓰는 거고, 생산물 사고면 이렇게 쓰는 거고, 일배책이면 이렇게 쓰는 거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단어만 쓰고 내용은 실제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 부분을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건물 배상 책임을 제외하고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모든 배상 책임은 손해배상액 산정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자, 우리 배상책임보험은, 우리 실제로 배상책임보험이 판매되고 있는 약관이 몇 개나 될까? 저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공장 배상책임보험, 무슨 배상책임보험, 이런 모든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약관을 가지고 다 하나씩 공부한다. 수험생들 1년 공부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을 위험별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근제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 전문인 배상 책임, 도급업자 배상 책임, 생산물 배상 책임, 시설물 배상 책임, 영업 배상 책임 중에 하나죠. 6개로 분류해서요. 이 5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이 나왔다 그러면 시설물이 체육시설일 뿐이지 시설물 배상 책임 약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 약관을 따로 공부 안 해도 시설물 배상 책임 내용을 시설물이라는 단어를 체육시설로만 바꿔서 계속 써 나가면 수험생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주 배상 책임보험이다. 아, 이거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선주 시설물을 선박이라는 것만 바꿔서 시설물 배상 책임 내용을 선박이라는 단어만 바꿔서 계속 쓰면 여러분들이 정답이다. 가스 배상 책임보험이다. 그러면 가스 소유자의 배상 책임보험이다. 똑같다는 거죠. 시설물을 가스라는 단어만 바꾸고 계속 쓰면은 똑같다. 따라서 6개로 분류해놓고 시설물 배상 책임에 대해서 각 책은 수십 가지 약관을 나열해 놨는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저 같은 전문가도 헷갈려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다가 넣고 이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 대부분의 강제보험이에요. 자,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 중에서 일부가 강제보험인데 강제보험의 대부분이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배책 강제보험 아니죠? 금배책 강제보험이 아니죠? 강제보험 아니죠? 강제보험 아니죠? 생산물 배상 책임은 강제보험입니다. 그리고 강제보험은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 중에서 일부가 강제보험인데 강제보험은 모두 생산물 빼놓고는 다 강제보험은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의 교재는 일반 교재들은 교재 안에 사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쭉 이론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사례 문제반에서 사례를 처음 접하게 되죠. 그러면요, 사례 문제반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이 이론에 대한 사례 문제를 바로 옆에 해가지고 이 사례 문제나 계산 문제를 풀면서 사례 문제도 준비하고 이론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론이 다 이해가 되면 암기는 훨씬 쉽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모든 강의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칠판에 써가면서 하나씩 하면 우리가 강의 시간이 1시간 20분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빔 프로젝트로 사용하면 40분 단위로 강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반절만 투자하여도 빨리 완독을 하고 완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례계산 문제나 모의고사반에서도 우리가 PPT를 사용해서 다른 학원에서는 사례 문제의 답을 제공을 안 하고 칠판에 써주면 그걸 기록했다고 하는데 기록하는 학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PPT를 사용해서 이미 계산된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바로 프린트를 해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 학습하기에도 편하고, 두 번째, 내가 저기서 답안을 정리해주는 그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가장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자, 제 1편을 들어가 보죠. 이제 산재 근제보험인데요. 실제로 산재보험은 시험에 안 나오죠. 공보험이니까. 그런데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산재나 우리가 근로기준법, 자, 근제보험은 근로기준법하고, 자, 선원의 경우는 선원법, 선원이 아닌, 선원도 아니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아닌 것은 근로기준법 1이 적용돼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자, 동일하다는 거죠. 자,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 판단한 것 동일하고 근로자냐 아니냐 판단한 것 동일하다. 근데 뭐만 다르냐? 보상 급여만 다르다는 거죠. 보상 급여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 근제보험, 선원 근제보험, 국내 근제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 약관에서 피해자가 다쳤을 때 얼마를 줄 것이냐를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하고 선원법에서 이미 얼마를 줄 거냐. 예, 장애가 6급 나오면 평균 임금의 며칠 주고 이거는 약관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법률에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약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원법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지는 보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약관에는 어떤 지급 기준도 없다는 거죠. 왜?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재를 공부하는 건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에 대한 판례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근로자냐 아니냐,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산재법에서 우리가 따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겁니다. 나머지는 자 1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1편 쭉 공부하세요. 2편도 공부하세요. 2절도 공부하세요.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 3절만 복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10회독, 10회독 외우시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있어요. 시험 문제가 80%가 나오는 한 챕터를 열심히 공부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공부할 것입니까? 하는 거죠. 수험생들은 자, 산재보험, 근제보험에서 가장 이게 뭐냐면 포인트다. 따라서 이거를 공부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자, 산재보험, 국내 근제, 해외 근제, 선원 근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지급기준, 이 지급기준, 이 지급기준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비교해서 설명이 안 되죠. 따라서 저희 교재는 자, 치료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휴업손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송료는 어떨 거냐, 장애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 네 개를 비교해 주면 같은 거는 안 외우고 다른 것만 공부하시면 빨리 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공부하시면 근제보험은 끝이다. 처음에 수험생 공부할 때 처음부터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강의는 처음부터 듣고 교재 한 번 정도는 읽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리피트를 해서 빨리 익숙하는 게 결국 여러분의 수험의 지름길이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해요? 보상급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업무 중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 중에서 공보험이 있고 사보험이 있습니다. 자, 공보험 중에서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게 이겁니다. 즉,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되는 게 산재보험입니다. 그러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무원은 아무리 다른 걸 가입하고 있어도 이것밖에 못해요. 1순위, 2순위라는 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선원이에요. 여기는, 자,
국내 기업이 채용을 해서 외국에 가서 근무해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을 채용해서 외국에 파견해서 근무하죠. 그런데 자, 이렇게 그림을 보겠어요. 자, A는 이렇게 근무하다가 외국에 파견됐다가 다시 와서 근무를 해요. 이 사람은 해외 근제가 아니라 산재보험의 영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채용해서 갔다 오면 잘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여기는 산재보험 단경인데 요 노란 선은 우리가 해외 근제 보험에 들은 대상이, 이게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자 보세요. 자, 이거는 해외 근로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국내 근로자죠. 자, 국내 근로자 중에서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도 아니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아닌 사람은 뭘 든다고요? 국내 근제보험을 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국내 근제보험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왜? 이게 우리가 근로자 1인이라면 다 산재보험을 확대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2018년도 7월 1일 날 이제 상시 1인에서 단기간으로 하루라도 사람을 쓴다, 1일이라도, 그러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다가 확대해 버렸기 때문에 근제보험의 가입 대상이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요 부분이죠. 시험의 대상인 거는 왜? 우리가 사보험이니까 공보험을 시험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국내 근로자, 선원 해외 근로자로 나눠서 근제보험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산재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도 산재사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근제보험에서는 뭐예요? 업무상 재해를 근제사고다 이렇게 하겠죠. 왜? 보험을. 근데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에는 똑같죠. 산재사고, 근제사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근제보험의 특징이 뭘까 하는 거죠. 자, 듣볼게요. 자, 우리가 산재보험, 근제보험 등이 산재보험, 근제보험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담보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보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 선이 아니고 산이죠. 산재보험, 근제보험, 또 뭐가 있어요? 아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건 거의 언급하지 않죠. 그래서 업무상 재해를 담보하는 게 산재보험, 근제보험이 대표적인데 이거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사용자가 있어요. 근로자가 있어요. 업무 중에 다쳤다면 다친 원인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산재보험 처리되고 근제보험 돼. 근데 제3자가 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면 사용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런데 근제보험 특약에 있는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은 어떻게 치냐? 민법상 책임이 져야만이 된다는 거죠. 민법상 책임이. 여기는 뭐예요? 자, 산재법상, 근기법상 책임을 지는데 산재법상, 근기법상 책임은 업무 중 사고로 다쳤다면 누가 가해자가 있든
어떤 all kind of 사고라도 업무 중 사고는 무조건 사용자한테 과실이 있던 책임을 진다. 이게 보상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근제 사용자 배상 책임 나눠서 근제 사용자 배상 책임은 민법상 손배 책임이 발생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냐는 거죠.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 민법 758조 공작물 하자에 대한 책임인데 이것도 과실 책임이고 이것도 과실 책임이 이거는 과실 책임이고 이건 중간적 과실 책임이라고 나중에 얘기하는 중간적 과실 책임을 나중에 설명할게요. 과실 책임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손배 책임 또는 과실 책임이다. 여기는 과실이 없어도 보상 책임을 지는데 여기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근데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냐? 결국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자, 여기 오타가 났네요. 758조 공작물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두 개의 보험을 알겠죠. 자, 근제보험 플러스 특약 이렇게 돼 있어서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 책임이고 여기는 배상 책임이다. 자, 보상 책임이라는 것은 과실상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배상 책임은 과실상계를 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근제보험에서 설명하고 요거는 뭐서 설명해요? 배상책임보험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두 개를 자, 근제보험에 우리 아까 국내 근제, 선원 근제, 해외 근제는 사용자가 무과실효로 책임을 진다. 근데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은 민법상 손배 책임을 진다. 이꼬르 과실 책임을 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하는 거죠. 두 개 명백하게 구분해서 머릿속에다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산재보험에서 우리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제보험이다라고 해야 돼. 대인배상원이 강제보험이죠. 그러면 강제보험인데 보험 안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벌금을 때리고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보험이 안 들었을 때 보상은 안 해요. 그런데 산재는 강제보험이면서 동시에 당연가입보험이라 그래요. 자, A라는 친구가 이때부터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산재 이미 성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산재 처리돼요. 근데 이 친구가, 사업자가 산재보험 안 들었어요. 이때 사고 났어요. 그러면 만약 강제보험이라면 무보험이기 때문에 보상 안 해주죠. 그런데 이미 당연가입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사용자한테 1년치 보험급여의 50%를 구상 들어간다. 이게 당연가입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료실비를 보험 안 든 상태에서 암이 발생했다. 그러면 의료실비에서 안 해주죠. 그 후에 가입했더라도. 근데 의료보험은 돼요. 내가 보험료 안 낸 거 내주면은, 그럽니까? 의료보험 당연가입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고 나서, 암이 발생하도 이때 의료보험 신청을 해도 소급해서, 물론 보험료 페널티를 좀 있지만 소급해서 준다. 이게 무슨 보험이라고요? 우리가 당연가입이다는 거죠. 그래서 산재가 미가입돼 있다.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다. 자, 당연가입하고 강제가입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고 강제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산재보험 가입 업체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산재보험 가입 업체가 아닌 사람이 근제보험, 국내 근제를 가입하니까 알아야 되겠죠. 자, 2018년 7월 1일은 상시일인이었어요. 상시일인이라는 개념은 상근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있는데 이때는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 알바를 안 써요. 근데 이때 알바 한 사람 쓰고 이때는 알바 두 사람 쓰고 토요일 날은 네 사람 쓰고 일요일 날은 세 사람 썼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상시일이라는 개념은 한 달 동안에 근로자 한 달 동안에 근로자 썼더니 45명을 썼더란 얘기죠. 어떻게? 목, 금, 토일 날. 이거를 30일로 나누면 1.5가 되죠. 그죠? 근데 이건 상근 직원들이 아니라 다 알바 직원들이거든요. 그래도 상시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일이라는 개념하고 상근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한 달 동안 쓴 사람을 그 근로일수로, 그 영업장의 영업 개시일수로 나누면 그것이 뭐가 된다? 상근이죠. 근데 이 조항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상시라는 단어가 없이 사람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쓰면 당연히 산재 가입 업체니까 알바 하루 써도 산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한 명이라도 쓰면 단기간을 쓰든 일주일 쓰든 3일 쓰든 산재 가입 신고해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일정 기준 수준에 미달하면 건축업을 하더라도 산재를 안 들었어요. 지금은 모든 소규모 업체라도 산재되라. 그러니까 내가 집을 고치는데 하청을 주지 않고 오야이를 주지 않고 불러서 내 지시에 따라서 한 이틀 고쳤다. 산재보험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산재보험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재보험이 확대되니까 그러면 뭐가 줄어들겠죠? 국내 근제보험이 줄어든 거죠. 옛날에 이것들이 다 국내 근제보험의 담보 대상이었는데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온다는 보장을 못해요.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산재 배제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1인 미만은 당연히 되겠죠. 공무원연금법, 그 다음에 선언법에 의한 우리가 선언근제도 아니죠. 우리가 육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선언은 대상이죠.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지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이 사람은 연금으로 먼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선언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어업, 수협이에요. 지금 우리가 1차 산업이죠. 자, 1차 산업은 세 가지로 나눠요. 법인이냐, 개인이냐. 법인은 산재보험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산재보험 가입해야 돼요. 근데 개인에 대해서는 다해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는 거죠. 이건 가입해도 돼요. 이거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로 해놓고, 자, 그러면 이건 5인 미만이면 그건 뭐예요? 국내 근제보험 가입인데 이거는 강제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강제보험. 그러니까 거의 보험 안 들고 처리하는 거죠. 자, 다시 하겠죠. 농업, 임업, 축업, 어업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법인이면 한 명만 있어도 가입해야 된다. 근데 개인일 때는 5명 이상일 때만 가입 대상이고 5명 미만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자, 외울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쭉 공부를 하겠지만 암기할 때는 이 프린트를 가지고 암기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계속 보세요. 그러면 책 전체로 하더라도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게라. 두꺼운 책으로 해서 한 번 보느니 요거 요약 정리된 거 20번 보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처음 가는 길은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라오스를 처음 간다. 그러면 웬만하면 가이드를 따라서 가는 게 편합니다. 근데 라오스를 처음 갔는데 나는 독자적으로 나오는데 가야겠다 하면 개 고생을 하겠죠. 수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와서 근제보험, 산재보험 한 20, 30년 했다. 그래서 경력이 많다. 그러면 나름대로 공부하다. 근데 수험생 처음 공부하신 분이 나 나름대로 공부했다. 라오스의 밀림에서 만날 겁니다. 제가 지적한 대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가입 대상자다. 이거 말은 뭐냐 그러면 강제 당연 가입은 아닌데 신청하면 받아준다는 거죠. 신청하면 받아준다. 자, 그러면 여기 뭡니까? 해외 근로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아까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자, 이거는 이때 이 사람 여기서는 산재보험 가입했겠죠. 여기도 산재보험 가입했겠죠. 출장 한두 달이나 한 1년 갔다고 했을 때 이거는 당연 가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해외 건재 보험에 제가 한번 처리했는데요. 이 사람을 해외 건재 보험에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리츠 화재에서 해외 건재로 보상을 했는데 이분이 소송을 해서 나는 당연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산재로 연금 달라를 청구해서 대법원까지 이겼어요. 그래서 산재에서 처리해주고 메리츠의 돈을 환불해줬죠. 메리츠의 돈은 그만큼 줬죠. 돌려줬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 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해외 근제보험 가입 대상이고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이 아니다는 거죠. 이 근로자를 우리가 이미 가입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오케이 해주겠다 하는 거죠. 왜 이미 가입하냐는 거죠. 가장 특징이에요. 자, 산재보험은 연금제도가 있어요. 유족연금, 장애연금제도가 있어요. 근데 해외근제는 개인 기업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보장해라. 어떻게 판매하겠습니까? 급부 대등, 급부 반대 급부 대등 원칙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지급보험을 딱 한정해놓고 파야 보험료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준다. 이거는 공보험에는 못해요. 그래서 산재보험은 연금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해외 근제는 연금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산업 현장 같은 외국에 어려운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나 이거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산재보험 들어줘야 가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산재보험 들어서 갔다 와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가입되는. 자, 특수근로자예요.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특수근로자. 특수근로자, 우리가 원래 근로자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그럴 때 막 책에서요 한 2장씩 3장씩 설명하고 나면요 다 읽고 나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수험생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설명해서 간단한 거를 바로 외우세요. 자, 사용자, 근로자가 있잖아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전속적, 배타적 또는 어떤 종속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지휘 감독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휘 감독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지시한 거에 반해서 자율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죠. 자, 근무 시간, 근무 장소, 근무 방법, 이것들을 사용자가 지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속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장이 하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는 A사 아르바이트하고 여기는 B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여기서 C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A가 전속적이고 사장이, 여기에 때는 B가 사장이니까 전속적이고, 여기 때는 C가 사장.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나면 B 사장이 산재 처리해 주지. 여기서 사고 났는데 A가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속적이라는 것은 내가 365일 하루 내내 전속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동안만큼은 그 사람의 전속적이다. 그 사람한테 받아 있다. 배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휘감독하지 못한다. 사장만, 대표자만 지휘감독. 뭐 대표자 부장이 할 수 있으면 대표자의 대리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사용자가 하는 거지. 다른 사용자가 간섭 못한다. 지휘감독 못한다. 종속적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근로의 대가로, 이렇게 하는,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급여를 받는다. 근로 대가로. 자, 여기서 급여의 개념은 뭐냐면 어쩌니까 실적급을 우리는 실적급은 우리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든 안 하든 급여를 줘야 된다는 거지. 일정 부분의 급여는. 그리고 일할 때 일하면 더 주는 것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특수근로자라고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실적급. 보험설계사. 내가 오늘 이번 달에 계약 못했다. 기본급 안 줘요. 채권 추심하는 애들 기본급 안 줘요. 자동차 딜러들 기본급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넘쳐나는 일자들은 뭐냐 그러면 기본급 없는 실적급들은 넘쳐나요. 근데 거기 가서 버티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급이다 보니까 지감독 관계가 느슨할 수밖에 없죠. 그잖아요. 안 나왔다고 이틀 결과했다 잘리지 않아요. 저 휴가 갔다 올게요. 그리고 가면 돼요. 이런 근로자를 특수근로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특수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뭘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산재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수근로자예요. 그런데 특수근로자 중에서 이런 집단, 요 집단들에서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많이 다치고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재에서 임의가입을 받아주겠다라고 설정해 놓은 거죠.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특수근로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했다 그러면 고용했다 그러면 15일 내에 산재 처리를 받겠냐 아니면 산재 처리를 안 받겠냐 이 두 가지를 신고해야지. 그러면 보험설계사들이 딱 채용했는데 보험설계사들이 산재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산재는 고용주가 50% 부담해주고 근로자가 50% 부담했는데 특수고용 같은 때는 근로자한테 다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은 제외 신청하면 안 된다. 산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가입자다는 거죠. 자, 중소기업 사업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자는 사업자니까 근로자가 안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교육에는 근로자, 사용자도 같이 막 영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임의가입자로 해주겠다 하는 거죠. 자, 임의가입자 몇 명이 있어요? 3명. 자, 해외 근로자, 50인 만의 사용자, 특수 근로자. 외우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외울 필요 없는 거 굳이 외우는 수험생은 없겠죠. 참고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급여가 지 맘대로겠죠. 지가 실적이 좋으면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임금으로 하지 않고 이미 가입자들은요. 자, 강제 가입자들은 사고 이후에 급여를 가지고 사고 전에 얼마 급여를 받았는가를 가지고 평균 임금을 산정해요. 근데 이미 가입자들은 자기가 얼마를 받겠습니다. 얼마 걸 신고하겠습니다라고 이미 다 설정해 놓고 이걸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선택하고 싶다 이거죠. 좋죠. 보험료 엄청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임의 가입자하고 당연 가입자하고 차이는 당연 가입자는 어떻게 돼요? 당연 가입자는 사고 이후에 임금을 조사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는데 임의 가입자는 이미 이 임금 탭을 놓고 이 중에서 선택해서 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자, 이런 기준을 우리가 설계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계사들도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건 관계없이 사전에 저 탭에 따라서 보험을 선정하는데 가장 싼 거 들었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저 임의 가입자하고 당연 가입자는 보험금 계산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의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업무 중 사고를 보겠습니다. 업무 중 사고 2절은 하면서만. 자, 선원근제는 어떤 사람이 가입할까? 선원근제는 실제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선원공제도 선원근제고요. 선조상호보험도 선원근제예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서 얘기하는 선원근제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요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 다 약관은 똑같아요. 왜 약관 똑같아요? 선원법상의 선주의 보상 책임을 담보하니까 법에서 보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라고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담보하니까 실제로는 똑같다. 그러니까 가끔 수험생들을 보면은 선원공제 이거는 내가 모르는데 실무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똑같아요. 뭐하고? 선원근제하고. 왜? 선원법상의 보상 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원법의 보상 책임 중에서 보십시다. 자, 대한민국의 선박 중에서 선박하겠죠. 그 제외가 뭐예요? 부선. 5톤이 부선이죠. 부선이. 본선 외의 부선. 그 다음에 5톤 미만의 항해선이 아닌 그죠? 항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바다의 자예요. 그러니까 5톤 미만의 바다에서 5톤 미만이라도 바다에서 움직였다. 이건 선원근제 가입 대상인데 바다가 아닌 어디에서 선박, 강, 호수, 항만 이런 데서 운반하는 거. 어선은 20톤 미만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뭘 공부하면 되겠어요? 자, 20톤 미만의 어선이죠. 그죠? 요거 세 개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해외 근로자 설명했습니다. 아까 해외 근로자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했죠. 국내 기업에서 채용된 국내인이에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근로기준, 외국에서 채용해서 이라크에 갔는데 이라크에 채용했다면 이라크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채용하고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되는데 외국의 파견 조건이고 갔다 오면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에 가서 근무한 3년 동안만 채용하겠다. 이게 뭐예요? 해외 근로자라는 거죠. 갔다 와서 가기 전에도 국내에 그 기업이 있었고, 갔다 와서 뭐 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해외 근로자가 아니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라고 생각이죠. 자, 그래서 파견 전, 파견 후에도 근무 조건이라면 산재 가입이지 해외 근자가 아니다. 외울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이거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써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해외 근로자에 대해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막 설명해도 핵심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공부하세요. 머릿속에 시험장에 쓸 거 이거밖에 없다고요. 이게 더 체계적이죠. 1번, 2번, 그 다음에 임의 가입 대상이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산재법 121조에 보면 해외 근로자 하자 하더라도 산재보험하고 똑같이 대등해 달라는 거죠. 근데요, 100% 똑같지 않아요. 이거는 연금이 있네. 여기 연금 없기 때문에. 연금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해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해외 근제보험 대상이 적용되는 게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게 해외 근로자하고 국내 근로자죠. 그런데 이거는 선원법이나 산재법에 비해서 10%가 적어요. 국내 근로기준법은 휴업선을 60% 주고 선원법이나 산재법은 평균임금의 70을 준다고요. 그 다음에 국내 근로기준법은 유족급여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1001불을 주는데 산재나 선원은 1300일을 준다고요. 적어요. 이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특약이 재확장담보라고. 적은 거를 더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재확장담보예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하고 산재보험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치료 종결 후에 죽을 때까지 간병비 없어요. 근데 산재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상시개호나 수시개호에 해당하면 죽을 때까지 주죠. 이 차이를 극복하는 보험이 간병이 추가특별약관이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해외 근제는 국내 산재하고 똑같이 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이 보험이 강제보험이에요. 근데 선원근제에는 뭐가 필요 없겠어요? 이거 필요 없겠죠? 왜? 선원법하고 급여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임의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선조들이 워낙 영세하고 뭐 직원 5명, 4명, 어부들 다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주들의 입장도 국가가 생각을 해서 저것까지 강제해버리면, 밑에까지 강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니까 그러면 보험을 안 들어버린다. 그래서 자, 요거 알겠죠? 재확장담보 특약은 어디 보험에만 있어요? 국내 근제하고 해외 근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보험에서만 적용하죠. 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산재법이나 선원법이 적용되면은 근로기준법만 10% 잡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두 개의 보험에서만 재확정담보 특약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여기는 뭐예요? 해외 근제. 그 다음에 선원 근제에서도 이거는 강제보험이고, 이건 임의보험이고, 이건 강제보험이고, 이건 임의보험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왜 재확장담보 특약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하면 해외 근제는 완벽합니다.
자, 국내 근로근제보험은 아까 얘기했어요. 육상근로자 중에서 어떤 사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회복지법 교원연금법,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자를 가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상근로자 중에서 공보험 대상이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 근제보험, 그 다음에 해외 근제보험. 자, 이 두 개가 근기법이고, 이게 근기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선원법이고. 자, 근기법 두 개는 보상이 10% 정도 적다 그랬죠. 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의 근제보험.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만. 자,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생 신분이에요. 근데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실습하는 게 있어요. 그럼 돈 안 받고 실습해줘요. 왜? 교육이니까. 따라서 직업훈련생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자가 아니니까 다쳤다. 그러면은 산재보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직업훈련생 근제보험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다는 거죠. 그냥 산재보험과 똑같이 하는데 뭐만 안 주냐는 거죠. 자, 산재보험 똑같은데 휴업손해하고 연금은 없죠. 왜? 휴업손해가 왜 없어요?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휴업손해가 없고 연금이 없고. 그러면 학생이니까 급여가 없으니까 뭐예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급여, 유족급여 이런 것들, 치료비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자, 만약 시험 문제 이게 나왔다 그러면 딱 포인트예요. 근로자가 아니다. 산재 처리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서 근제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데 뭐는 안 준다? 휴업손해는 안 준다.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 공부하지 말고 가장 포인트 있는 거를 공부하고 리피트해서 외우시는 게 수험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자꾸 두꺼운 책 뭐 해가지고 해봐야 포인트는 이거예요. 근데 두꺼운 책으로 공부하면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포인트인지 몰라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근로자가 아니다. 왜? 학생이니까. 실습생이니까. 그러면 근로자가 아니다. 이코로 뭐예요? 산재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면 산재사고 났어. 근제사고 났어. 그럼 어쩔 것이냐. 사용자가 나 몰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근제보험 가입해서 휴업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보상해다. 오케이? 외울 수 있겠죠? 강의 들으면서 동시에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에 한번 제가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근제보험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보통보험약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보험약관에 뭐가 없냐? 담보위험이 없어요. 어쩔 때 보상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 조항을 두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팔면은요, 보상을 못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팔아야 되죠. 그리고 재보상특별약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근로기준법상, 선언법상 사용자의 보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분이요, 선생님, 국내 근제보험 약관은 있는데 선언 근제보험하고 해외 근제보험 약관 좀 구해주세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약관에다가 선언법상 책임과 근로기준법 책임 담보합니다. 그러면 해외 근로자한테 팔면 그게 해외 근로자고, 선원한테 팔면 우리가 선원 근제고, 국내 근로자 뭐 국내 근로자예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해외 근제, 선원 근제, 뭐 국내 근제 따로따로 약관이 있는 것처럼 구분해서 판매하는 거는 그게 약관이 아니라
그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고 선언법의 내용이지 약관에는 그냥 요 조항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똑같아요. 단지 틀린 게 이거 하나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선원이면 이걸 적용하고, 내가 해외 근로자면 이거 적용하고, 그죠? 근로직법 적용하고, 여기다 플러스 재확적 담보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근로자는 이거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해외 근제보험 약관 따로 편철하고, 국내 근제 근로 약관 따로 편철하고, 그러면 수험생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느 책 보니까 말이죠. 뒤에 참고문헌에다가 해외 근제 약관, 국내 근제 약관, 선언 근제 약관 다 붙여놨다. 그럼 수험생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줄 알고 다 읽어야 돼요. 그럼 수험생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뭐만 다른다고요? 요 문장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추가 특별 약관에서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에만? 해외 근제에만. 그죠? 해외 근제하고 어디에? 국내 근제. 자, 선언 근제에서는 이거 필요 없어요. 왜? 산재법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간병인 추가 약관은 뭐예요? 자, 국내 근제, 해외 근제, 선언 근제에 다 필요하겠죠. 자, 업무용 이거는 뭐예요? 선언 근제에서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선원들이 외국 나가서 부두에 풀어놓으면 아유, 그러십니까? 나 술 먹고 놀고 막 한 이틀 놀잖아요. 그래야 또 근무할 거 아니야. 그 비업무 중 사고도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자가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인데 이거는 뭐예요? 배상 책임보험이지 뭐가 아니다? 근제보험이 아니다. 업무중 사고를 담보하든 안 이건 배상 책임, 무슨 사용자가 지는 과실 책임을 담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 나머지 우리 쭉 설명을 다 했으니까 자 배상 책임 조금만 설명할까요? 그러면 이제 1교시 마칠게요. 자 먼저 배상 책임보험이다.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즉 민법상 손배 책임이 발생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누구의 피해자가 누구에 하냐? 자기의 근로자에 한정한다. 자기의 근로자에 한정한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금 초과손해만 담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 종결하고 나서 근제보험 청구하는데 나중에 산재보험에서 재요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우리가 어디다 청구 못한다? 근제 사배책에 청구 못한다는 거죠. 초과손해를 담보한다. 이게 특징이다 하는 거죠. 자, 쉬었다가 제2절 하겠습니다.